오늘은 제한 볼츠만 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한 볼츠만 기계는 정보를 뉴럴 네트워크에 저장하는 신경망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인간의 뇌 구조를 모델링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뇌 구조는 뉴런과 시냅스가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제 그 뉴런과 뉴런을 통해서 우리 머리, 뇌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기억을 하고 이 정보들이 분산 정보로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산 신경망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처리 과정은 이 각 데이터들이 매우 많이 수십억 개의 뉴런, 수십억 개 더 되나요? 네, 수조 개. 그 수십억 개 이상의 뉴런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동시에 처리하려면 그러면 이제 병렬 분산 처리 모델로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PDP라고도 하지요. 먼저 제한 볼츠만 기를 설명하기 전에 일반 볼츠만 기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볼츠만 기계는 가시층하고 은닉층 두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 그림과 같은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예에서는 가시층을 세 개의 노드 V1, V2, V3 세 개의 노드라고 가정을 했고요. 은닉층은 두 개의 노드 H1, H2라고 가정했는데 이 경우에 볼츠만 기계는 총 5개의 노드가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V1에서 V2, V3, H1, H2 이렇게 4개의 연결선이 있고요. 각 노드마다 n개의 노드에 대해서 각 n-1개의 연결선으로 구성된 완전 연결 네트워크인 거죠. 네, 연결선의 방향은 없습니다. 각 연결선에는 가중치 값을 갖게 되는데요. VIHJ라는 가중치 값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는 horizon.kies.re.kr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시층, visible 레이어하고 히든 레이어로 구성된 여기서 이제 히든 레이어와 visible 레이어를 구별하는 것은 이 가시층에는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즉 입력 벡터가 들어오게 되고요. 히든 레이어는 이제 추가된 거죠. 노드를 히든 노드 개수만큼 추가해서 그래서 이제 실제 학습에 필요한 노드 수는 가시층 데이터 개수, 입력 벡터 수하고 히든 레이어의 노드 수가 총 네트워크 노드 개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볼츠만 기계인데 제한 볼츠만 기계는 각 층 사이의 연결선을 제거한 것입니다. 즉, 이 히든 레이어 H1, H2 사이의 연결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제거를 했고요. 또 이제 가시층에 있는 V1과 V2, V3 각각의 연결선을 이렇게 제거를 해서 조금 더 단순화시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연결선들은 가시층과 은닉층 사이에만 연결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화시킨 형태의 기계 볼츠만 머신을 제한 볼츠만 머신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입력 벡터의 크기가 n인, 즉 가시 노드 개수가 n개인 그런 경우죠. 또 이제 은닉층의 노드 개수를 m개로 한 이런 경우에는 전체 노드 개수가 n 플러스 m개가 되겠죠. 네, 그리고 각 연결선마다 웨이트 ij가 학습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 가시층과 가시 노드하고 히든 노드는 각각 0,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표현을 할 때 입력 벡터는 n개의 벡터로 표현이 되지만 은닉층이 있기 때문에 실제 차원 수는 n 플러스 m 차원 네트워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총 전체 노드 수 n 플러스 m개의 가시층과 은닉층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이 각 연결선에 주어지는 웨이트, 가중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한 볼츠만 머신은 입력 데이터를 주었을 때 실제 입력 데이터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될까요? 각 가시노드의 값을 0, 1이라고 했기 때문에 2의 n승가지가 됩니다. 2의 n승가지가 가능한데 이 은닉 노드가 m개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2의 m 플러스 n승만큼 가지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제 입력 데이터에 추가로 가시노드까지 합해서 2의 n 플러스 m승 가지수의 모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것이 제한 볼츠만 기계로 학습하는 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한데요. 우선 런닝 노드의 이진 값을 0 또는 1로 어사인을 하게 되는데 0을 어사인할지 1을 어사인할지는 이와 같은 그 확률 값에 의해서 0 또는 1로 어사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vi 곱하기 wij가 뭐냐면 vi는 visible 노드의 i번째 노드죠. vi하고 wij를 곱한 거 플러스 즉 weighted sum이죠. weighted sum이고요. 각 노드들에 대한 여기에 각 노드마다 바이어스 값이 또 학습이 되게 되는데 이 바이어스 값을 플러스한 값 이것에 대해서 시그마 함수를 적용을 했을 때 이 시그마 이 값의 확률로 2를 세팅하는 거죠. 이때 이제 시그마 함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로지스틱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로지스틱 함수는 이 fx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승분의 1로 계산이 되는 이런 함수고요. 이것을 실제 이제 xy 좌표로 표시를 해보면 이와 같은 S자 모양의 S-shaped 펑션이라고 하죠. 시그모이드 펑션. 이런 형태로 해서 0에서 1 사이 값으로 주어진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한 볼츠만 기계를 이용해서 입력 데이터의 분포 학습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입력층이 가시층이죠.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는 층 가시층. 가시층을 V라고 하고 은닉층을 H라고 했을 때 데이터 분포의 모든 경우 수는 2의 n 플러스 m 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m리스트 데이터, 손글씨로 쓴 0에서 9까지 10진수 숫자, 이 데이터가 6만 플러스 만 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m리스트 데이터는 각 데이터들이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흑백 데이터 28 by 28, 즉 총 784차원의 흑백 데이터이기 때문에 0, 1 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 이 입력 벡터가 184차원 벡터고요. 이것을 이제 만약 은닉층의 노드 수를 30개로 학습을 한다면 30개의 은닉 노드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 분포의 가지수는 모두 2에 784 플러스 30승까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2에 784 플러스 30이면 대략 2에 800이 넘죠. 814승인데요. 2에 814승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2에 784 플러스 30승은 이렇게 2에 784승 곱하기 2의 30승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의 30승은 얼마죠?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 2의 10승이 1024거든요.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는 K라고 하죠. 1K. 그다음에 2의 20승이 1메가고요. 2의 30승이 1기가입니다. 이 1기가는 대략 10억에 해당합니다. 즉 정확한 숫자는 1024의 3승이죠. 그러면 대략 10억인데요.
10억 가지 가지수가 2의 30승인데 그럼 2의 784승을 거기에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걸 2의 30승으로 쪼개면 몇 가지나 나오죠? 900이면 30개가 나올 텐데 어쨌든 2의 30승 1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 곱하기 10억을 수십 번을 해야 되는 그렇게 매우 큰 숫자가 됩니다. 뭐 참고로 여러분들은 이제 하드디스크를 보통 1테라, 2테라를 사용하잖아요. 테라는 2의 40승이거든요. 테라 다음에는 페타, 뭐 엑사 이런 단위들이 매우 큰 단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2의 814승 정도 되면 엄청나게 큰 숫자여서 그 모든 경우수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계산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확률 분포 값을 계산해서 이 웨이트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로 학습을 한다면 6만 개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10,000개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거든요. 6만 개의 784차원 데이터에 대해서 이 제한 볼츠만 머신으로 학습을 하면 그러면 실제로는 2의 784가지가 아니라 2의 814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이 웨이트 값을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사실상 이렇게 너무나 큰 가지수에 대해서 실제 학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깁스 샘플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러프하게 계략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깁스 샘플링은 모든 이 814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그 웨이트 값에 대해서만 조절하는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지요. 네, 이 제한 볼츠만 머신에서 깁스 샘플링 기법을 이용한 학습 방법은 여기 유튜브 보시면 매우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시층의 차원수를 3차원으로 하고 은닉층의 차원수를 2차원으로 해서 이 가시층은 아이샤, 베터, 카메론이라고 하는 세 사람, 줄여서 A, B, C라는 세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를 데카르트 오일러라고 해서 DE라고 하는 두 개의 은닉층이 있는 거죠. 총 5개의 층이 있는데 이 가시층 3개, 가시노드 3개하고 은닉노드 2개, 총 5개에 대해서 이제 가중치 학습을 하는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제한 볼츠만 머신에서는 학습 데이터가 있을 때 이 학습 즉 입력 벡터죠. 6만 개의 엠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그 0, 1, 2, 3, 4, 9까지 10개의 숫자, 손글씨 숫자에 대해서 벡터로 표현된 6만 개의 학습 데이터를 그 각 입력 벡터마다 0 벡터는 0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이런 형태로 학습을 하고요. 9라는 숫자 벡터는 9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형태로 그 분포 학습을 시키는, 즉 0, 1, 2, 3, 4, 9라는 심벌들인데 그 심벌들을 실제 이 가시 노드하고 은닉 노드의 웨이트 값으로 분산시켜서 표현을 하는 그런 방법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서는 입력 벡터 차원수가 2차원이라고 했을 때 2차원 벡터를 이 제한 볼츠만 머신 하나를 이용을 해서 1000차원으로 축소하는 그런 예를 보이고 있고요. 즉 은닉층의 노드 수가 1000개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 2차원 벡터를 1000차원 벡터로 감소시킨 후에 이 1000차원 벡터를 다시 또 새로운 제한 볼츠만 머신을 구성을 해서 500차원으로 줄이고 또 이제 500차원 벡터를 30차원으로 줄이는
그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한 볼츠만 머신 3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차원을 축소하는 예를 보여드린 거죠. 이것을 이제 하나로 연결시키면 2000차원에서 1000차원, 또 500차원, 300차원, 30차원 이렇게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이 인코더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이 30차원으로 축소된 벡터를 다시 복원하는 과정이 디코더가 하는 일인데요. 30차원을 500차원, 500차원을 1000차원, 1000차원을 2000차원으로 해서 다시 원래 입력 벡터인 2000차원으로 복원을 해본 거지요. 네,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사람 얼굴 이미지에 대해서 차원을 축소를 해서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복원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원래 이미지보다는 조금 더 흐리지만, 왜냐하면 차원 축소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데이터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상 그대로 복귀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특징점들이 남아 있어서 그래도 계략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 과정을 예시한 것이고요. 이 파인 튜닝, 이 그림에서는 이제 차원수를 축소하고 확장해서 복원하는, 그걸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파인 튜닝을 했더니 원래 이제 인코딩, 디코딩만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왼쪽 이미지에 비하면 우측 이렇게 파인 튜닝 과정을 거친 것이 더 선명하게 복원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은 이제 이 에너지 함수를 통해서 에너지를 계산을 하고 원래 인풋 데이터하고 학습된 데이터하고 그 에러를 계산을 해서 그 에러를 감소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이 경사하강법이어서 이 반복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네, 이 그림은 방금 전에 2000차원을 3000차원으로 축소하고 다시 이제 2000차원으로 디코딩하는 이 과정을 하나의 그림으로 다시 그려본 것이고요. 네, 다음 요 예는 딥러닝에서 차원 분류하는, 조금 전에는 이 차원수 2000차원을 30차원으로 차원 축소하는 예를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다른 딥러닝 모델 구조를 하나 더 예시한 것인데요. 이 딥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은 필기체 0에서 9까지 엠리스트 데이터를 이 신경망을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실제 0에서 9까지로 분류하는 그 예를 보여드린 건데요. 이제 학습은 되었다라고 가정하고 가중치들이죠. WIJ 플러스 B 바이어스하고, 이게 이제 6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네트워크를 학습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실행하는 방법을 과정을 설명드리면 입력 벡터 이제 뭐 10,000개, 6만 플러스 10,000개가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10,000개의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 중에 하나를 이렇게 입력으로 주면 그 입력은 784차원 28 곱하기 28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셀이, 각 화소가 0 또는 1이라고 했었죠. 0 또는 1로 그 이미지가 하나 들어오면 이 다음 은닉층을 통해서 계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출력층은 10차원으로 구성을 한 건데요. 왜 10차원으로 구성을 했냐면 이 데이터가, 엠리스 데이터가 0에서 9까지잖아요. 0에서 9까지 10개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력층을 10차원으로 구성을 한 것이고요. 이 출력층 10차원에서 첫 번째 것만 1이고 나머지 게 모두 0인 경우에 이제 0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것이 1이고 이와 같이 두 번째 아웃풋 노드만 1이고 나머지가 모두 0이면 1로 판단을 하고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0000 마지막 것만 1이면 9로 판단하는,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실제 딥러닝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분류한다든지 또는 문서를 분류한다든지 하는 그런 딥러닝 시스템을 구현하게 됩니다. 다음 예시는 딥러닝 모델이 CNN, RNN, LSTM으로 이렇게 발전되게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제 양방향 LSTM 구조를 예시한 것이고요. 이 양방향 LSTM 구조는 각 노드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 xt-1, xt 플러스 1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weighted sum하고 가중치하고 바이어스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계산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0, 1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데 그 계산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하게 되는 거죠. 네. 각 부분들이 LSTM이라고 하는 long short-term memory가 추가되고요. 이 long short-term memory 구조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예시한 것인데 이 부분이네요. 네. XT에서 HT를 계산하는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여드린 거죠. 시그모이드 함수도 있고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도 있고요. 여기 네, 이런 식으로 롱 쇼텀 메모리를 구성하는데 양방향의 의미는 각 LSTM 셀들이 포워드 방향, 전방향, 또 이제 백워드, 역방향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요즘 딥러닝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양방향 LSTM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한 볼츠만 기계하고 제한 볼츠만 기계를 이용한 학습 방법 그리고 이제 양방향 LSTM을 소개하였습니다.